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대장금의 배우 이영애가 20년 만에 다시 대장금 역을 맡아 출연할 예정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는 30일 드라마 의녀 대장금의 주연 배우 이영애를 작년 6월 캐스팅한 데 이어 드라마 작가와도 계약했다며 오는 10월 첫 촬영에 들어가 내년 초에 방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녀 대장금은 가제이며 향후 제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시기와 방송 플랫폼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녀 대장금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방영된 MBC 드라마 대장금에 이어 의녀가 된 장금이의 일대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드라마 대장금은 올해 종영 20주년을 맞이했으며 이에 맞춰 올해 촬영에 들어가 내년 초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준비 중입니다. 54부작 대하 드라마 대장금은 최고 57%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외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궁녀 서장금이 의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성장기를 다룹니다. 1990년대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이영애는 대장금으로 2003년 MBC 연기대상을 받았고 한류 스타로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30일 제작사 판타지오 측은 10월 촬영을 목표로 준비 중인 대작 사극 의녀 대장금의 주연 배우인 이영애를 지난해 6월 캐스팅한 데 이어 최근 드라마 작가와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토요타와 GM 측이 구형 자동차 모델에 대한 에어백 경고를 내놨습니다. 오래된 모델의 코롤라, 매트릭스, RAV4 그리고 폰티액 5를 소유한 6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차종에는 타카타 에어백이 장착돼 있는데 백이 터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코롤라 매트리스, 해치백은 2003, 2004년형이며 RAV4의 경우는 2004, 2005년형이 해당됩니다. 또 11,000대에 달하는 폰티액5 2003, 2004년형 등으로 캘리포니아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고가 나온 차량의 에어백은 만약 터졌을 때 에어백 내부에서 뾰족한 금속 조각들이 튀어나와 차량에 탄 운전자나 승객에게 심각한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토요타 측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 소유자는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수리를 위해 딜러를 방문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배우 이병헌의 $200만 LA 저택에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일 미국 연예 매체 TMZ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스타 이병헌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주 LA에 있는 이병헌 집에 도둑이 들어 LA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둑은 집 미닫이 문 유리를 깨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병헌과 가족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들이 이병헌 집에 왜 침입했고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이병헌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도둑이 이 집을 이병헌의 집인 줄 알고 침입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최근 LA 부촌을 돌며 물건을 훔쳐온 일당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헌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는 29일 현지 보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강도가 아닌 좀도둑이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 2022년 한 연예 방송을 통해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미국 서부 여행 중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에 도전하는 클린스만 호가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한국 시간 31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사우디와 1대1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조현우의 선방쇼로 4대2로 승리해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은 28일 열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4대0으로 물리치고 올라온 호주와 내달 3일 0시 30분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1996년 아랍에미리트 대회부터 8회 연속으로 아시안컵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1956년 제1회 대회와 1960년 제2회 대회에서 거푸 우승했으나 이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한국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도전합니다. 승부차기는
공식 기록상 무승부로 간주해 한국은 사우디와 통상 전적에서 5승 9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의 텀블러 브랜드 스탠리가 납 성분 함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납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스탠리 텀블러를 테스트한 결과 납이 검출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면봉을 사용하여 텀블러를 문지르면 면봉색이 변하는 영상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납은 중금속 중에서도 독성이 있어 체내 흡수 후 다른 중금속보다 배출이 더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스탠리 측은 텀블러 바닥을 밀봉하는 데 납이 사용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납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리 대변인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밀폐 재료에 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내구성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층으로 덮여 소비자와의 접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리는 텀블러가 파손되거나 극단적인 열에 노출되지 않는 한 밀봉 재료로 사용된 납이 노출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텀블러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어 리콜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스탠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NS 인플루언서들의 홍보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고가의 한정판 제품은 품절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기아가 올해 슈퍼볼에서도 광고 캠페인을 선보입니다. 기아 판매법인은 내달 11일 네바다주에서 개최되는 제58회 슈퍼볼 경기 방송에 60조 분량의 광고 스팟을 선보입니다. 이번 광고 스팟은 빠르게 성장 중인 기아 브랜드의 빛나는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창의적인 캠페인들을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올해로 15회째 연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슈퍼볼 경기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 최초의 3열 전기 SUV인 EV9에 중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2024년형 기아 EV9은 현재 한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50개주에서 모두 판매될 예정입니다. EV9은 최근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에 의해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기아 EV9은 올해 하반기부터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자리한 기아 생산시설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예상보다 적게 발표돼 주식과 채권값이 상승한 가운데 국채 물량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연방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분기 국채 발행 예상 규모가 7,600억 달러로 발표했으며 이는 예상치보다 550억 달러 적은 금액입니다. 2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 2,020억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bp 하락한 연 4.07%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키는 이번 주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이 최근에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대형주들의 실적이 실망스럽지 않아야 하고 연준은 금리에 대한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야 하며 노동시장도 견조하지만 너무 뜨겁지는 않다는 지표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번 주의 시장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높은 주가가 과도하게 몰린 일부 종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증가와 더불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엘라바마주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로 질식시키는 방식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5일 오후 7시 53분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독극물 주입을 이용한 사형이 1982년 미국에 도입된 이후 새로운 방식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형 집행을 참관한 이들은 사형수가 몇 분 동안이나 살려고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방식은 사형수의 안면을 덮은 인공호흡기에 질소가스를 공급해 저산소증으로 질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사법당국은 최소 15분 또는 심장박동이 멈춘 뒤 5분 가운데 더 긴 쪽으로 선택해 질소가스를 공급합니다.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은 사형수에게 마스크를 씌운 뒤 인공호흡기로 질소가스를 주입, 저산소 혈증으로 숨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스미스는 집행 시작 22분 만에 사망 선고됐습니다. 앞서 스미스는 1988년 한 목사에게 $1,000를 받고 이 목사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큰 빚을 진 뒤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법당국은 2022년 스미스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시도했지만 독극물을 주입할 정맥을 찾지 못해 사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의식이 있었고 최소 2분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엘라바마주의 이번 사형 집행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속에 강행됐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4명도 지난 3일 성명을 내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독극물에 사용되는 약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사형 집행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라바마,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등 3개 주에서는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